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콩팥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생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드럼통으로 치면 거의 한 통 분량이에요. 노폐물을 빼내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간이 나쁘면 오른쪽 배가 묵직하게 아픕니다. 위가 안 좋으면 쓰리고 아프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콩팥은요? 거의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 남성분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혈액검사를 했는데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저 아무데도 안 아픈데 이게 맞나요? 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심지어 30% 이하로 떨어져도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을 못 느낍니다. 요즘 좀 피곤하네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혹은 다른 이유로 병원에 왔다가 피검사를 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미 콩팥이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콩팥은 아플 때가 아니라 이미 많이 망가졌을 때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은 아무렇지도 않을 때부터 챙겨야 합니다. 놀라운 통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콩팥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 90% 이상이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콩팥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조용하고 느리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여러 연구들이 주목하고 있는 콩팥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 숟가락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콩팥 노화를 앞당기는 진짜 원인. 콩팥이 늙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콩팥 속의 작은 필터들이 하나씩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콩팥 하나에는 약 100만 개의 작은 필터가 있습니다. 이게 피를 걸러주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 필터가 점점 줄어듭니다. 정상적으로 나이 들면서도 줄어들긴 합니다. 40세 이후부터 10년마다 약 10%씩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 콩팥 연구에서 밝혀진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성 염증.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가 붓고 빨개지는 걸 떠올리시죠? 그런데 우리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잠 부족하시죠? 야식 드시죠? 운동 안 하시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우리 몸속에서 염증 물질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피 속에서는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염증 물질들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콩팥에 도달하면 콩팥의 작은 혈관들을 공격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을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인데 콩팥이 빨리 나빠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피검사를 자세히 보면 염증 수치가 높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미세한 염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산화 스트레스. 이건 쉽게 말하면 몸속이 녹쓰는 겁니다. 철이 공기 중에 오래 있으면 녹슬죠?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에너지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마치 철을 녹슬게 하는 것처럼요. 정상적으로는 우리 몸에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들이 이 활성산소를 막아줘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활성산소는 많이 생기는데 막아주는 힘은 약해지는 거죠. 콩팥은 특히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우리 몸 전체 피의 2025%가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피가 많이 지나간다는 건 활성산소에도 더 많이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콩팥 속 작은 필터들이 손상됩니다. 필터에 구멍이 뚫리거나 반대로 너무 두꺼워져서 제대로 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단백뇨인데 콩팥 손상의 초기 신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혈압 정상, 혈당 정상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콩팥 안에서는 이미 노화가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를 보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정상인보다 23배 빠릅니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이 두 가지가 콩팥을 빨리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염증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정.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증이 콩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단계별로 이해하시면 왜 미리 막아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1단계 염증 물질이 콩팥으로 몰려온다.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술을 드시거나 과식을 하거나 밤을 새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들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콩팥은 하루에 드럼통 한 통 분량의 피를 걸러냅니다. 당연히 가장 많은 염증 물질에 노출되는 거죠. 이 염증 물질들이 콩팥 속 작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단계 혈관벽이 손상된다. 콩팥 속 작은 혈관은 아주 얇고 정교한 필터입니다. 필요한 건 남기고 노폐물만 걸러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염증이 계속되면 이 필터가 손상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커피 필터를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깨끗하게 커피만 내려보내죠. 그런데 필터에 구멍이 생기면 커피 찌꺼기까지 같이 내려옵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터가 손상되면 원래 걸어야 할 단백질까지 소변으로 새어나갑니다. 3단계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다. 우리 몸은 손상된 부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무릎에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기잖아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콩팥에서는 이 회복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손상된 부위에 단백질 덩어리들이 계속 쌓입니다. 마치 시멘트가 굳는 것처럼 조직이 딱딱해집니다. 원래 부드럽고 탄력 있던 콩팥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한번 굳어진 조직은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간은 재생됩니다. 피부도 상처가 아뭅니다. 하지만 콩팥은 다릅니다. 한번 망가지면 그대로입니다. 4단계 필터가 막힌다. 조직이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을 거르는 필터 구멍이 막히거나 너무 두꺼워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수도 필터를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물이 잘 나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물질이 쌓이면 물이 안 나가죠? 콩팥도 똑같습니다. 필터가 막히면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합니다. 피 속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5단계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 이 모든 과정의 결과는 하나입니다. 콩팥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검사 수치로 확인합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올라가고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가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콩팥은 워낙 여유가 많은 장기거든요. 절반만 작동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저 괜찮은데요? 6단계 악순환이 시작된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피 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이 독소 자체가 또 염증을 만듭니다. 염증이 더 심해지면 콩팥이 더 빨리 망가지고 노폐물이 더 쌓이고 염증이 더 심해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갑니다. 한번 시작되면 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굳어진 콩팥 조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의 핵심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늦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구진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공통 질문. 전 세계 콩팥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염증을 약이 아닌 방법으로 줄일 수는 없을까? 물론 약은 효과적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중에는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약은 이미 병이 있는 사람한테 처방합니다. 아직 병은 아닌데 염증 수치가 높거나 콩팥 노화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약을 드릴 수 없어요. 부작용 문제도 있고 장기간 먹으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먹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이 찾고자 한 조건. 여러 나라 연구팀이 공통적으로 찾고자 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1. 매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소용없습니다. 만성 염증을 잡으려면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2. 오래 먹어도 안전해야 한다. 10년, 20년 먹어도 문제 없어야 합니다. 부작용이 쌓이면 안 되니까요. 3. 염증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 실험실에서만 효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먹었을 때도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4.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우면 일반인들이 못 먹습니다. 5. 다른 건강에도 좋으면 금상첨화. 콩팥뿐 아니라 심장, 혈관, 대사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면 더 좋겠죠. 놀라운 발견. 흥미롭게도 서로 다른 나라의 여러 연구팀이
독립적으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연구팀, 이란 연구팀, 나이지리아 연구팀, 우리나라 연구팀, 서로 상의하지 않았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성분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먹어온 천연식품이었습니다. 연구 방식. 연구진들은 이렇게 실험했습니다. 실험 동물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일반 사료만 먹임, B그룹 사료 특정 성분 추가, 그리고 몇 달 후에 콩팥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반 사료만 먹인 그룹은 콩팥 손상이 심했습니다. 염증이 많고 조직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특정 성분을 먹인 그룹은 콩팥 상태가 훨씬 좋았습니다. 염증이 줄었고 조직 손상도 적었습니다. 피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폐물 수치가 낮았습니다. 콩팥이 더 잘 작동했다는 뜻이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한 연구가 아니라 여러 독립적인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성분은 무엇일까요? 실험 연구에서 확인된 변화. 이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1. 콩팥 손상을 줄였다. 연구진은 일부러 콩팥에 손상을 준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마이너스 일반 먹이만 준 그룹, 마이너스 특정 성분을 추가로 준 그룹. 몇 주 후 콩팥 조직을 확인했습니다. 일반 먹이만 먹인 그룹, 콩팥 속 필터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염증 세포가 많이 모여있고 조직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성분을 준 그룹, 손상 정도가 훨씬 적었습니다. 염증이 억제됐고 조직도 비교적 잘 보존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콩팥이 덜 망가졌다는 겁니다. 연구 2. 몸속 녹이 줄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산화 스트레스 기억나시죠? 몸속이 녹쓰는 거요. 연구진은 이 녹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특정 성분을 먹은 그룹에서 녹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강화됐습니다.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효소들이 더 활발하게 작동한 거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적군할 성산소의 10명인데 아군 방어 효소의 5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당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성분을 먹으니까 아군이 15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제 적군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됐죠. 연구 3. 염증 수치가 줄었다. 연구진은 피 속의 여러 염증 물질을 측정했습니다. 특정 성분을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염증 수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콩팥뿐 아니라 온몸의 염증이 줄어든 거예요. 이건 콩팥 건강뿐 아니라 심장,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연구 4. 조직이 덜 굳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염증이 계속되면 콩팥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다고요. 현미경으로 조직을 관찰했습니다. 일반 그룹은 조직이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필터 구조가 많이 망가졌어요. 특정 성분을 먹은 그룹은 조직이 훨씬 잘 보존돼 있었습니다. 필터가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됐습니다. 모든 연구를 종합하면 특정 천연 성분이 콩팥 조직 손상을 줄였다. 염증 반응을 억제했다. 몸속 녹을 줄였다.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했다. 콩팥 기능 수치를 개선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대부분 동물 실험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장기 연구는 아직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성분이 오랜 시간 안전하게 먹어온 식품이라는 점에서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숟가락 하나의 비밀. 자, 이제 그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성분, 콩팥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그 식품은 바로 천연 꿀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꿀 맞습니다. 놀라셨나요? 사실 꿀은 인류가 가장 오래 먹어온 천연 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약으로 썼고 전 세계 전통의학에서 치료제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이 꿀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꿀이요? 그냥 단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꿀 속에는 180가지 이상의 몸에 좋은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콩팥 건강과 관련해 주목받는 성분은 폴리페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몸속 녹을 막아줍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플라보노이드, 항염 작용이 뛰어납니다.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꿀이 콩팥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속 녹을 막아준다. 꿀 속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콩팥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둘째, 염증을 줄인다. 꿀 속 성분이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차단합니다. 염증이 줄면 콩팥 손상도 줄어듭니다. 셋째,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한다. 꿀은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항산화 효소들을 더 활발하게 작동시킵니다. 비유하자면 원래 아군이 5명이었는데 꿀을 먹으니까 15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적군할 성산소를 더 잘 막을 수 있게 된 거죠. 넷째, 조직을 보호한다. 이 모든 작용이 합쳐져서 콩팥 조직을 보호합니다.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걸 늦추고 필터 구조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 여러 연구에서 꿀을 먹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콩팥 조직 손상이 적었다. 염증 수치가 낮았다.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했다. 콩팥 기능 수치가 개선됐다. 그래서 숟가락 하나의 비밀입니다. 하루에 딱 한 숟가락 천연 꿀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콩팥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꿀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치료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꿀을 먹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올바른 먹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 꿀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꿀의 올바른 먹는 법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주의사항입니다. 주의 1, 꿀은 약이 아니다. 먼저 명확히 하겠습니다. 꿀은 약이 아닙니다. 이미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이 약 대신 꿀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꿀은 예방 차원에서 건강한 콩팥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한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처방받은 약을 드셔야 합니다. 꿀을 추가로 드시고 싶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세요. 주의 이 과다 섭취는 오히려 독이다. 꿀의 주성분은 결국 당분입니다. 과당과 포도당이 약 7,080%를 차지합니다. 아무리 천연이라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본말전도인 거죠. 특히 당뇨병 환자는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자체가 콩팥 손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꿀까지 과다 섭취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결국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권장 섭취량 하루 한 숟가락.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된 양을 성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1020지, 즉 티스푼 또는 테이블 스푼 1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마이너스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이너스 항산화 항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커집니다. 주의 3천연 꿀을 선택하라.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설탕이나 물엿이 섞인 제품도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연구에서 말하는 천연꿀과 전혀 다릅니다. 몸에 좋은 성분이 현저히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마이너스 100% 천연꿀, 마이너스 무가당,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세요. 제품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주의 4, 1세 미만 아기는 절대 금지. 1세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꿀에는 보툴리눔균이라는 세균의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은 장에서 이 균을 처리할 수 있지만 아기의 장은 아직 미숙합니다. 심각한 식중독,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의 5 알레르기 확인. 일부 분들은 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마이너스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마이너스 몸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가려움, 두드러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올바른 먹는 법. 언제 먹을까?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60도 이상 고온에서는 꿀 속 좋은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핵심은 꾸준함. 가끔 먹는 것보다 매일 소량씩 꾸준히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꾸준히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콩팥 노화를 늦춘다는 건 수년, 수십 년에 걸친 싸움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 그것이 결국 승부를 가릅니다. 콩팥을 늙게 하지 않는 선택.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콩팥이 왜 조용히 늙는지,
염증이 어떻게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천연꿀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콩팥은 회복보다 예방의 장기입니다. 한번 망가진 필터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한번 굳어진 조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콩팥을 보호하는 겁니다. 콩팥 건강은 종합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콩팥 건강은 하나의 식품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것들.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1.5리터. 적정 체중 유지하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주 3회 이상. 짜고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담배 끊고 술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충분히 자기 하루 78시간. 그리고 여기에 하루 한 숟가락의 천연꿀을 더하는 겁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수년 후 당신의 콩팥은 분명 그 차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1년에 한 번 검진은 필수입니다.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마이너스 혈액검사 크레아티닌, 사구체 역과율, 마이너스 소변검사 단백뇨 혈뇨, 마이너스 혈압, 마이너스 혈당. 조기 발견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통계를 기억하세요. 현재 한국 성인 10명 중 1명이 콩팥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환자인 줄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통계의 일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한 숟가락의 꿀, 충분한 물 한 잔, 1년에 한 번의 검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콩팥은 훨씬 오래, 훨씬 건강하게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콩팥은 소리 없이 늙습니다. 증상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세심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